자, 1060번 보실게요. 1060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시오. 얘들아, 근데 확률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확률? 우리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백분율 말고. 수학, 지금 우리가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확률에서 배우는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근데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분해만 나오면 안 돼. 그렇지, 그걸 다른 말로? 모든을 다른 말로?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분해. 내가 원하는 그 사건, 그라고 쓸까?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과 경우의 수를 별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가볼게요. 1060번.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전체 경우의 수는? 왜 그런 거야?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시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배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할 건데 A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얘들아, 두 눈의 수의 합이 뭐였으면 좋겠어? 8이었으면 좋겠어.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에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주사위가 다른 거야. 얘들아, 주사위 하나를 빨간 주사위로 두고 다른 하나를 파란 주사위로 둘게. 그럼 얘들아,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따지는 거야.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려면 얘들아, 눈은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그쵸?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이 나왔어요. 그럼 파란색 주사위에서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8이 되는데 주사위에 7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일단 나가리. 안 돼. 그러면 빨간색 주사위가 2가 됐어요. 파란색 주사위는? 그렇죠. 요거예요. 자, 빨간색 주사위가 3이 됐어요. 파란색 주사위는요? 그렇죠. 빨간색 주사위 4가 됐어요. 파란색 주사위는? 됩니다. 빨간색 주사위 5 됐어요. 파란색 주사위 3 됐어요. 빨간색 주사위 6 됐어요. 파란색 주사위 2 됐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2랑 6을 더해도 8이고 6과 2를 더해도 8인데 이거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죠. 왜? 첫 번째 케이스는 빨강색이 2였고 파랑색이 6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빨강색이 6이고 파랑색이 2였던 거야. 다른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따지는 게 경우의 수 확률의 핵심이야. 계속 강조합니다. 일일이 따지는 거 계속 강조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확률을 구할 거예요. 최종적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였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찾아볼 거예요. 총 몇 가지 케이스를 찾았어요? 맞습니다. 5가지. 그래서 36분의 5의 확률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네, 대표 문제 뽑는 거 너무 다시 헷갈려 하기 때문에 1066번으로 이번에 가볼 거예요. 1066번. 보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 밑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야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대표 2명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준우랑 은재를 대표로 뽑거나 은재랑 준우를 대표로 뽑았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대표 자리 2자리 있었어. 그럼 전체 학생 수 몇 명? 5명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대표로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한 명의 대표로 뽑혔잖아? 그럼 두 번째 대표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였는데 아까 얘기했어. 은재 준우로 뽑히거나 준우 은재로 뽑히거나 뭐라고? 같다고. 그래서 나는 너를 2 곱하기 1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2명이 줄 세우는 게 중복되는 상황인 거야. 그게 한 세트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건 A라고 둬볼게. A라는 사건은 뭐냐면 대표 2명 모두 누구였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대표 2명 모두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3명이었지. 여자 3명 가지고 대표 2명 뽑을 거야. 이게 우리 상황이야. 지금 봐봐. 은재, 예린이, 설아가 있어. 그러면 예린이, 설아가 대표되는 거나 설아가 예린이 대표되는 거나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3명 왔고요. 2명 왔는데요. 같은 경우에요. 2명이 줄 세우는 걸 세트로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들 약분되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돼요, 안 돼요?
그럼 나 확률 구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 내가 구해놨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3가지였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 저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다 아는데요.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꼼꼼하게 안 따지기 때문이야. 아시겠습니까? 대답 좀.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1069번 가볼게요. 1069번 보실게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그러면 A 주사위가 있어. A 주사위 X, B 주사위가 있어. B 주사위 Y. 여기서 나오는 눈을 X라고 할 거고 여기서 나온 눈을 Y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 Y는 결정이 됐고 3X-Y가 6보다 작을 확률이 궁금해요. 그러면 얘들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가볼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아니 책 볼 필요 없는데? 그렇지 36가지. A 주사위에서 6가지, B 주사위에서 6가지 둘이 곱해서 36가지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요. 선생님 3x-y가 6보다 작은 거 공식 없어요? 없어요. 넣어야 돼요. 넣어봐야 됩니다. 자, x가 1일 때 집어넣어 볼게. 3 빼기 y가 6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3 빼기 y가 6보다 작으면 x가 1일 때는 y1 가능해요. x가 1일 때 y2 가능해요. 맞아요? x가 1일 때 y3 가능하고 4 가능하고 5 가능하고 6 가능합니다. 선생님 왜 가능해요? 빼봐.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항상 6보다 작을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x가 2일 때 갑니다. x가 2일 때는 3이 6 아니에요? 그럼 6에서 얘도 2일 때 가능하고 2일 때 가능하고 3일 때 가능하고 4일 때 가능하고 5일 때 가능하고 6일 때 가능해요. 맞아요? 자 그럼 x가 3일 때. 야 근데 이거 다 가능한 거 아니야? 미안해요. 자 3일 때 x자리에 3 집어넣어. 그럼 3일 때 1 가능하지? 1 가능해? 왜냐면 3에서 1 빼면 8이잖아. 1 안 가능해. 그럼 뭐부터 가능해? 2 가능해? 9에서 2 빼면 얼마야? 7 안 되잖아. 그럼 9에서 3 빼면 6이지? 안 가능해. 그럼 9에서 4 빼는 것까지부터. 4부터. 미안해. 그럼 3에서 5 가능해. 3에서 6 가능해. 여기 7, 8, 9 써? 안 써? 왜 안 써? 수상이니까. 자, 그럼 x가 4일 때 가보실게요. x가 4일 때 4, 3, 12예요. 12에서 6을 빼야지 6보다 더 작은 숫자. 그러니까 12에서 7부터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7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8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탈락. 그럼 5일 때는 탈락. 6일 때는 탈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15가지. 그럼 이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36에서 15가 되는 거야. 끝? 그렇지. 약분 안 하면 틀려요. 그래서 약분하여서 12분의 5라는 확률로 정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전동중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1071번, 1072번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다지선다형으로 나와 있는 거, 얘들아, 오지선다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한 번, 1번하고 끝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1, 2, 3, 4, 5번 무조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실게요. 이번엔 여사건 갑니다. 여사건 문제는 두 개를 설명해볼게. 1074번이랑 1079번 둘 다 설명해볼게. 일단 기본 문제인 1074번부터 가볼게. 자, 준서를 포함한 8명의 후보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준서가 있고 준서 플러스 7명의 학생이 있는 것이야. 총 8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확률이라고 얘기했고 대표 2명을 뽑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대표 2명이었어요. 얘들아 그러면 대표 2명 이 문제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지? 2명 뽑는 자릿수 배정해주고 첫 번째 대표, 두 번째 대표 뽑았는데 뒤집어져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냐면 2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은 뭐냐면 뭐였어? 준서는 뽑히면 안 돼. 그러니까 준서는 대표 안 돼. 그럼 준서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대표를 뽑을 건데 전체 8명이었잖아. 그치? 근데 준서는 빼주는 거야. 야, 너는 그냥 대표하지 마. 나가. 그럼 준서 나갔어. 그럼 몇 명 남아있어? 7명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은 7명 중에서 대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7명 중에서 대표를 뽑으면 또 이 상황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예요? 21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28분의 2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약분해서 7, 4, 3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쵸? 그런데요. 내가 지금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 여사건. 여사건은 뭐냐면 여사건은 뭐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풀이하는 방법 말고. 뭐가 여사건이야? 유준우 대답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인 거야. 그럼 여사건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A 프라임이라고 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쓰냐면 얘는 준서는 무조건 대표로 뽑혀.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죠. 왜? 준서는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준서는 무조건 대표로 뽑혀.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준서는 이미 대표로 뽑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난 대표 자리 몇 자리 남아있어? 한 자리 남아있고 준서는 이미 대표로 뽑혔으니까 전체 몇 명이 남아있어? 7명이 남아있어. 그럼 7명 중에서 대표 1명이 되는 경우의 수는 7가지인 거야. 아, 선생님 이거 뒤집어서 2 곱하기 1 해요? 아니요. 그냥 준서는 이미 뽑혔고 1명만 데려오면 되니까 7가지지. 그건 다시 2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사건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전체 확률은 1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더해서 1이었는데 거기서 누굴 빼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야. 누구? 28분의 1. 아, 미안해. 28분의 7. 이해됐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얘는 1 빼기 4분의 1이 되면서 4분의 3의 확률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됐습니까? 1079번은 얘들아 바로 고난도 문제로 가는 거라서 유형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유형 하나가 뭐냐면 1077번 한번 해볼게요. 여사건. 두 상자 A, B에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민주는 A 상자에서, 정선이는 B 상자에서 임의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요.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데 승부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A에서 누가 뽑고 B에서 누가 뽑을 건데 승부는 무조건 큰 수만 뽑히면 되는 거야. 여긴 1부터 7까지였고 여긴 1부터 7까지였어. 그러면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거는 둘 다 똑같은 걸 뽑으면 결정이 안 날 거 아니야. 무조건 한 명이 크기만 하면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사건인 거야. 그럼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사건은 1,1, 2,1 내가 컴마라고 쓰지만 A가 1, B에서 1 이렇게 나옵니다. A에서 2, B에서 2, A에서 3, B에서 3 A에서 4, 5, 6, 7 그럼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라고. 그러면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뺄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은 7가지라는 걸 알았고 전체 경우의 수 보세요.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렇지. 이거 왜 곱하는 거야? 같이 게임하잖아. 그지?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 빼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여사건이에요. 그러면 너는 1 빼기 7분의 1이 되면서 7분의 6이 되었다. 요게 확률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뺨으로써 계산을 한다. 그럼 선생님 여사건은 언제 활용해요? 계산해야 되는 게 많을 때.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때. 이런 거 일일이 구하는 거 있지 얘들아. 이런 게 많을 때. 알겠지? 그래서 많을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넘어가실게요. 그럼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80번. 이게 대표적인 여사건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검은 공이야. 공 몇 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건데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검은 공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일일이 따지냐고. 첫 번째 검은 공 뽑을 때, 두 번째 검은 공 뽑을 때 이렇게 따지냐고. 엄청 귀찮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뺄 거예요. 어떤 확률을 뺄 거냐면 모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뺄 거야. 왜? 무조건 하나는 검은 공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가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2개를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주머니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 7개가 들어있어. 7개 들어있고 6개 뽑을 건데 얘들아 잘 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 그냥 뽑아놓고 여기 바닥에 두는 거야. 꽂아놓고 뭐 흰 공 뽑았고 검은 공 뽑았고 그냥 여기 바닥에 두는 거라고. 그럼 얘는 경우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21가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21가지였고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가볼게요. 모두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의 위치에서 흰 공이 총 4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는 4개가 올 거고 두 번째는 3개가 올 건데 또 마찬가지야. 흰 공 2개 뽑아놓고 바닥에 둔다고. 그게 순서가 상관이 있어? 순서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1 한다. 그럼 얘 얼마? 6가지.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의 확률은 21분의 6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얘 여기 밑에 잠깐 지울게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빼주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는 검은 공이 나올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21분의 6을 뺍니다. 그런데요 21분의 6은 약분되지 않아요? 7분의 2인가? 7분의 2. 그래서 7분의 5가 되겠다. 요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이제 또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85번이요. 1085번.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의 숫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하시오. 얘들아, 또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더하는 거야. 다시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럼 이제 5의 배수가 되는 사건부터 나열을 해보자. 5의 배수. 5, 10, 15, 20, 25, 30. 아 얘는 3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나열해도 돼. 근데 그거 말고 배수의 개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야? 30개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 뭐지? 나누면 되죠. 30개를 5로 나누면 돼요. 다시 30개 숫자 중에서 5의 배수 어떻게 찾아?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5로 나눴을 때 몇 개 나와요? 6가지 나와요. 그럼 6가지가 나오는 확률을 얘기해보자. 6가지 나오는 확률은 30개 중에서 6가지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몇 가지? 그렇지. 4가지라고 얘기해야 돼. 왜? 어디서 어딜? 그렇죠. 30에서 7을 나눠서 몫이 얼만데? 몫이 4였잖아.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 4가지. 4가지가 되는겨. 자, 그럼 4가지가 되었어요. 그럼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30분의 몇이에요? 4 되는 거예요. 그럼 30분의 6과 30분의 4라는 확률을 어찌 해줘야 돼? 어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요. 왜 더해요? 또는이니까. 그래서요, 30분의 6 더하기 30분의 4 진행하면 30분의 10인 거야. 정답은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얘들아, 5와 7의 공배수는 35의 배수잖아. 근데 1부터 30까지에는 35라는 숫자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 공배수가 이 숫자 카드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빼줘야 돼요. 알겠죠? 하나씩 빼줘야 돼. 왜냐면 여기서도 35가 들어있고 여기서도 35가 들어있으면 2번 중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야. 예시로 한번 바꿔볼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1부터 40까지의 수라고 했어. 1부터 40까지의 수는 어쨌든 5의 배수 너였고 7의 배수 너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여기 안에 35라는 숫자 카드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그럼 35로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30분의 1을 한 번 빼줘야 돼. 미안해요. 40분의 1을 한 번 빼줘야 돼. 이해됐어요? 요거 40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가위바위보 문제를 아니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 가위바위보 문제를 왜 틀리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런 거 하나 예시를 해볼까?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가위바위보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승부가 결정이 안 됐어. 승부가 결정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야? 누가 이기고 졌는지 안 나왔어. 비겼을 때가 뭐야,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지. 셋 다 똑같이 가위 내거나, 셋 다 똑같이 바위 내거나, 셋 다 똑같이 보자기를 내면은 승부가 결정이 안 나요. 왜냐면 다 똑같은 거 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때야지 승부 결정이 안 나? 아이씨. 안 내면 진 거잖아. 안 내면 진 거야.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경우가 또 있잖아. 다? 아까 했잖아. 다 가위 내고 다 바위 내. 다? 다르게 내면 된다니까? 얘를 내가 주먹 내고 순우가 보자기 내고 너가 가위 내봐. 하나, 둘, 셋. 그럼 봐봐. 들어. 이렇게 됐어. 승부가 결정이 나 안 나? 안 난다니까? 셋이 다 다른 거 내면은 승부가 결정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틀려왔어요. 전동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 거. 그럼 이렇게 해보자. A, B, C 학생이 있는데 A가 가위 내고 B가 가위 내고 C가 바위 냈어. 이거 승부 결정 난 거야? 난 거야. 누가 이겼어? C가 이겼어. 한 명이라도 이긴 사람이 나오면 승부가 결정이 난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가위바위보랑 윷놀이 문제는 애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위바위보랑 윷놀이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 알았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또는 동시에 사건 하나 더 해야겠네. 동시에 사건 가보자. 1092번. 난이도 하야. 난이도 한데 맨날 틀려. 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몰라요. 과학 아닙니까? 직렬 연결.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몰라서 난이도가 한데 이해를 못해. 자, 얘들아. 1092번 그림은 직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니네 과학 들어라. 과학. 직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직렬이야! 야, 직선으로 연결돼 있어. 직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병렬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게 병렬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그림이 내가 이상하네? 이렇게가 병렬이지. 그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점은 뭐야? 그렇죠. 정확하죠. 이게 내가 지금 나도 너무 까먹었는데 이게 건전지인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그랬던 것 같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지? 맞아 안 맞아?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잖아. 예를 들어 얘들아 여기가 스위치 전구야. 그럼 내가 여기다 연결했어. 그럼 얘가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흐르는데 병렬은 이렇게 나눠서 흘러 전기가. 그러니까 한쪽만 안 가도 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미안해. 얘가 스위치야. 얘가 스위치고 여기가 전구야. 이렇게 갈게. 그럼 여기 스위치가 얘는 열려있고 얘는 닫혀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와. 이게 병렬이야. 병렬은 한쪽만 열리면 돼. 한쪽만 닫혀있으면 돼. 스위치 연결이 돼 있으면 돼. 근데 직렬은 뭐냐면 여기 건전지가 왔어. 건전지가 왔고 얘가 스위치야. 스위치 기호가 뭐야? 천재. 나 기억났어. 이건가? 맞아? 야, 니네 과학 안 배워? 과학 안 배워? 다 12월에 과학 개강합니다. 개강하는데 과학 다 들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직렬 연결.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있어. 얘가 눌리잖아? 눌려있을 때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스위치가 안 닫혔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불이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직렬과 병렬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럼 다시. 1092번은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A, B가 둘 다 닫혀야 돼요. A, B 스위치가 둘 다 닫혀야지만 전류가 흐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A가 닫힐 확률이 얼마? 2분의 1. B가 닫힐 확률이 얼마? 5분의 4. 그럼 얘네 둘이 동시에 닫혀 있어야 돼. 그럼 2분의 1과 5분의 4를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하지. 계속 얘기하자. 둘 다 닫혀 있어야 돼. 동시에 둘이 닫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과 5분의 4를 뭐 해준다? 곱해준다. 제발. 좀.
곱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곱해요라고 확신을 갖고 말해야지. 동시에는 무조건 곱하는 거야. 자, 여러분. 1090. 비가 올 확률로 갑시다. 1099번. 별표 3개. 시험에 안 나오면 피자 한 판. 뭐 있었는데? 뭐 안 나왔는데? 뭐 안 나왔는데? 쌤이 어. 저희 언제였지? 2학년 무슨 도형 문제 나온다는 거 안 나왔는데? 그런 거 따지러 갖고 오세요. 알겠어요? 이런 거 체크해놓고 나중에 따지러 갖고 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지? 저 있어요 집에. 가져와. 피자 사줄게. 가져와. 자, 1099번 가볼게요. 도연이와 준이가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야외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0%.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0%. 그리고 도연이와 준이가 약속 지킬 확률은 80%. 그리고 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90%. 그럼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공연을 봐야 됩니다. 그런 확률이 궁금해요. 함께 밑줄 치세요. 그럼 함께라는 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도연이도 준이도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럼 도연이도 준이도 둘 다 약속을 지킬 확률은 도연이가 약속 지키고 그리고 준이도 약속 지켜요. 아, 나 왜 이렇게 준이도 약속 지켜요. 그런데 전제는 비가 오면 된다, 안 된다? 비가 오면 안 된다. 근데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20이지?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야? 그렇죠. 비가 오는 게 20이면 비가 안 올 확률은 80%. 됐어? 그럼 비가 안 올 확률까지 곱해줘야지만 둘이 일요일에 그걸 본다고, 공연을. 비가 안 와야 되고 도연이가 약속 지켜야 되고 준이가 약속 지켜야 된다. 요렇게 확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자,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 여사건은 이제 적어도 사건은 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1105번으로 가보실게요. 1105.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 빨간 공 3개.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1개씩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의 색이 두 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이 궁금합니다. 케이스 분류해야 돼요. 공이 달라야 돼요. 공의 색깔이 달라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 A에서 검은 공이 나오고 그리고 그럼 B에서는 어떤 공이 나와야 돼? 그렇지. 빨간 공이 나와야 돼. 여기다 검은 공 쓰면 죽는다. 왜냐면 둘이 다른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 A에서는 빨간 공이 나오고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검은 공이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럼 가보실게요. A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 말해봐. 그렇지. B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 말해봐. 그럼 5분의 3, 5분의 3을 그렇죠. 그리고 오니까 곱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의 확률이에요? 25분의 9의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갑니다.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올 확률 말해봐. 5분의 2. 그렇지. B에서 검은 공 나올 확률 말해봐. 그렇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니까. 그럼 이 얼마입니까? 25분의 4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 또는 두 번째 케이스 만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또는이면 뭐 한다? 더한다. 그럼 25분의 9와 25분의 4를 어찌해? 더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5분의 13이 된다. 정답 몇 번입니까?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죠. 자, 이번에는 비슷한 유형이라서 이번에 응모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1109번으로 가보실게요. 1109번. 자, 문제 읽어봐. 시작. 뭐야? 읽은 거야?
자, 다시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다시 넣은 후에 밑줄 쳐봐. 다시 넣은 후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원, 추, 출이라고 얘기해. 다시 원상태로 복원시켜 놓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수정이가 뽑고 혜선이가 뽑을 거예요. 수정이가 뽑았고 그리고라고 써야겠다. 수정이 그리고 혜선이 이런 상황이야. 근데 봐봐요. 수정이만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얘만 당첨되는 거야. 얘는 당첨 안 됐어. 그럼 잘 봐. 20장 중에서 7장이 당첨제비야. 그러면 수정이가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너무 잘했어요. 20개 중에서 수정이가 뽑힐 확률은 20분의 7이야. 내가 이런 통해서 당첨제비를 뽑을 거라고. 20개 중에 7개가 있으니까 20분의 7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그러면 수정이가 확인된 걸 보고서 제비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통 안에 들어있는 제비의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니까. 그러면 혜선이가 당첨되면 안 돼. 혜선이는 그럼 몇 분의 몇이야? 너무 잘했어요. 20분의 13이에요. 왜냐면 혜선이는 당첨 안 됐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0분의 7과 20분의 13을 곱해야죠. 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니까. 그래서 얘는 400분의 얼마냐? 7, 3, 21, 91.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5번 누구야? 3번이야.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비보건으로 가보실게요. 네. 불량품 문제 1113번. 문제 읽어보세요. 시작. 자, 2번을 뽑을 거예요. 그죠? 단,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안 넣어. 거기에 밑줄 쳐봐. 다시 안 넣어.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보원 추출이에요. 전 상태로 안 돌리는 거야. 처음과 똑같은 상태가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2번 꺼낼 건데 2개 모두 불량품이었으면 좋겠어요. 2개 모두. 그러니까 불량 그리고 불량이야. 불량품 그리고 불량품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에 불량품을 뽑을 확률을 말해보자. 50개 중에서 몇 개가 불량품이야? 15개가 불량품이야. 그럼 불량품은 이런 확률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불량품 하나 뽑았지? 근데 불량품을 뽑고 다시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0개가 아니라 몇 개로 바뀌어? 그렇죠. 49개로 바뀌어요. 그럼 불량품도 하나 뽑았으니까 14개만 남았을 거야. 그럼 두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49분의?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의 확률을 어떻게 줘? 당연하죠. 왜냐면 그리고니까. 그래서 곱해요.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빨리 답 내줘. 얼마야? 그럼 몇 번? 2 된다는 얘기죠. 됐슈 안 됐슈? 자, 그럼 이제 1018번. 이제 딱 2개만 더 설명하고 오늘 포인트 유형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포인트 유형 설명하면서 경우의 수 확률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알아야 된다. 지금 계속 케이스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공식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파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경우의 수 확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1단원이 이 경우의 수 파트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를 제대로 못해. 다 공식으로만 문제 풀려고 해.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고등학교 언니들 되게 힘들어했어. 고등학교 선배들 되게 어려워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 2학기 하면서 그때 제대로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몇 번을 보시냐면 뭐야? 나 어디에? 1118번. 1118번. 자, 마이크 꺼졌어? 파란색 빛이 있어? 없어? 나 오늘 김은재 웃긴 얘기 해줘? 갑자기 나한테 내가 저기 앉아있는 자기 쌤을 안 가져왔대. 선생님 저 쌤을 안 가져서 지금 엄마 오셨는데 쌤 가지러 가도 되니? 잠깐 갔다 온대. 그래서 알았어 갔다 와 했는데 갑자기 그 저 문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와. 뭐야 그랬더니 오자마자 책을 앞에 상현쌤한테 냈던 거야.
자기가 낸 걸 그 찰나를 까먹고 책을 안 가져왔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진짜 그런데 나를 돌려? 자, 1118번 가보겠습니다. 빨간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자, 확인한 후 다시 넣고 밑줄 다시 넣고 4글자로 그렇죠. 정확합니다. 보건 추측.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1개 더 넣은 후 임의로 1개 공을 또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봐. 다시 잘 봐. 공을 꺼내서 확인했고 공을 다시 넣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공을 꺼내는데 빨간색 공이 나왔어. 그럼 빨간색 공을 넣고 다시 빨간색 공 하나를 집어넣을 거야. 이 말인 거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 말인 거야. 왜냐면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1개 더 넣은 후라고 얘기했잖아. 거기다 밑줄 쳐. 꺼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1개 더 넣은 후 그래서 이제 이미 1개의 공을 또 꺼낼 때 두 번째 꺼낸 공이 노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케이스 분류부터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자, 첫 번째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에 노란 공을 뽑는 게 첫 번째 케이스야. 이해됐어? 두 번째는 무조건 노란 공이 나와야 돼. 왜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두 번째는 무조건 노란 공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잖아.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말해봐 얘들아.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에 뭘 뽑아야 될까? 그렇죠. 노란색. 두 번째 누굴 뽑아야 돼? 노란색. 자 그럼 미안해. 첫 번째 누구? 노란색. 그럼 두 번째 누구 뽑아? 뭔 소리야. 두 번 열받게 할 거야? 지금 1시간 내내 수업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잘 가, 준서야. 두 번째는 무조건 누굴 뽑아야 돼? 두 번째는 무조건 노란색이야. 두 번째 빨간색 뭐야?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나는 마지막은 노란색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이야. 그럼 상황을 봐봐. 첫 번째에 빨간색을 뽑을 확률부터 말해봐. 9분의 4였어. 9분의 4였어. 근데 내가 빨간 공을 다시 여기다 하나 추가할 거야. 그럼 빨간 공이 총 몇 개가 돼버렸어? 5개가 돼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빨간색 공이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10개로 바뀌어요. 왜요? 빨간 공 하나가 추가됐잖아. 너 이해 안 됐지?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럼 얘는 10개의 개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뭘 뽑았으면 좋겠다?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은 총 몇 개? 5개. 됐어? 그러면 9분의 4와 10분의 5의 확률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지.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상황 갑니다. 첫 번째 노란색을 뽑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노란색 뽑았어, 얘들아. 전체 몇 분의 몇? 9분의 5. 그렇지. 9분의 5야. 첫 번째 노란색은 9분의 5야. 자, 두 번째 노란색 뽑을 건데 잘 봐. 내가 노란색을 뽑았는데 노란색을 확인하고 다시 노란색을 집어넣을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공을 하나 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왜? 노란색 확인했으면 똑같은 거 다시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개에다가 노란색 꼭 하나 추가됐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개 올 거예요. 맞아요. 그럼 노란색은 총 몇 개 남아있어요? 이 주머니에는? 그렇죠. 6개. 그럼 10분의 몇이 된다고. 10분의 6이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랑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럼 가보자. 90분의 20. 90분의 30. 그럼 90분의 20과 90분의 30을 어찌해야 해? 어찌해야 해? 지금 너네 셋이 제일 대답을 잘해야 돼, 지금. 얘네는 일부러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야. 90분의 20과 90분의 30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또는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한다? 90분의 20과 90분의 30을 90분의 50이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알겠어? 상황을 따지는 게 중요해.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한데 경우의 수 확률은 상황을 따지는 게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경우의 수 되게 어려워했어. 사실 지금도 어려워. 지금도 어렵거든, 선생님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은 아직도 지금 스터디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이랑? 우리 학원 선생님 말고 다른 외부 학원 선생님들이랑? 그때 맨날 우리가 질문하는 게 이런 경우의 수 확률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많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1121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A, B 두 사람이 문제를 읽어봐. 시작. 이 사람이 1회에는 한 개의 수를 3보다 적은 게 먼저 나와서 4회이내 그럼 얘네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1회 게임을 해야 되는 애는 A, 2회는 B, 3회는 A, 4회는 B, 5회는 A, 6회는 B.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뭘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3보다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뭐야? 3보다 작은 눈? 그러면 3보다 작은 눈 이기려면 눈이 뭐가 나와야 돼? 1 또는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사건의 확률은 A가 4회 이내에 이겼으면 좋겠다. 4회 이내. 4회 이내는 뭐야? 내 빨간색 어디 갔을까? 4회 이내의 밑줄. 그럼 4회 이내에는 5회랑 6회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여기는 신경 쓰지 마. 여기서 승부가 나면 끝나는 거야. 여기는 안 봐. 5회, 6회까지 안 봐. 그럼 봐봐. A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지. A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가 단번에 이기는 거야. A가 1회에서 승리하는 경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 A가 몇 회에서? 3회지. 2는 B의 턴이야. 2는 B가 던져야 돼. 무조건 A가 못 던져. 알겠지?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3회에서 히읗을 왜 이렇게 못 쓸까? 3회에서 이기는 경우야. 아, 선생님 5회는 왜 안 써요? 죽는다. 4회 이내에 승리가 났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지? 5회 안 봐. 그럼 A가 1회에서 이기려면 A가 1회에서 1 또는 2가 나오면 돼요. 맞아요? 1 또는 2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2가 확률이지. 주사위 던질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봐봐. A가 3회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A가 1회에서는 1, 2가 나오면 돼, 안 돼? A가 1, 2회가 나와버리면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A가 1, 2회에서는 나오면 돼, 안 돼? 1회에서는 1, 2가 나오면 안 돼. 그럼 A가 1회에서는 누가 나오면 돼? 3, 4, 5, 6이 나오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A가 1회에서는 3, 4, 5, 6이 나와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때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4가 되는 거야. A가 1회에서는. 그러면 B가 2회에서는 B가 이겨버리면 돼요? 안 돼요? B는 이기면 안 돼요. 그럼 B는 2회에서 1, 2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B가 2회에서는 3, 4, 5, 6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했어? B가 이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아니잖아.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몇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나왔고 A가 3회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A가 3회에서 이겨야 돼요. 그럼 A가 3회에서 누굴 뽑아야 돼? 그렇지. 1, 2를 뽑아야 돼. 1, 2를 뽑아야 돼.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왜 곱해야 돼?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야.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얘는 확률이 6분의 4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6분의 2의 확률이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A가 1회에서 이기는 거랑 A가 3회에서 이기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확률과 두 번째 확률을 어찌하면 돼? 더해주면 됩니다. 됐어, 안 됐어? 정답 말해줘. 네? 아닌데요? 맞습니다. 27분의 13 나와야 돼요. 27분의 13. 안 나온 사람 다시 계산해. 자, 오늘 포인트 유형 설명 여기까지. 자, 오늘 안 온 결석자들은 선생님이 이 유형 다시 설명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만 제대로 제 시간에 왔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포인트 유형은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